자, 복습하는 기태 26강 시작하겠습니다. 추론적 독해에서 세 번째고요. 전체 비문학에서는 7번째 유형이죠. 문맥적 의미 추론하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글 전체 맥락, 문맥에 따라서 소재나 진술의 의미를 묻는 거죠. 이 문맥적 의미 추론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앞뒤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고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지식 아니면 상식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형자문 독해 비법에서 요거 2번 한번 볼게요. 긍정과 부정의 판단이 유의한다라는 거. 이를테면 보통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지시문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글,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 이런 것들을 지시문으로 주기 때문에 언제나 명확하게 지시문 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보죠. 바로 이제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밑줄을 4개 쳐두고요. 그죠? 여기서 문맥적인 의미가 다른 거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연결되는 고리 잘 봐야 돼요. 일단 첫째 줄 보시면 온돌의 진정한 과학다움은 경험적 측면에서 접촉을 장려한다는 점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집을 등으로 엉덩이로 배로 비비며 느낄 수 있다는 점 해가지고요. 바로 이게 접촉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접촉해서 등으로 엉덩이로 배로 비비며 느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이 나타난 거고, 이 정이 나타나는 것이 스킨십을 직과 나누는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억과 니은은요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돌은 자식 생활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방바닥에 털버덕 앉아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좌식 생활 자체가 방바닥에 털버덕 앉아서 지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엉덩이로 비비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요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은요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고요. 리을의 풍경만 다른 맥락으로. 물론 리을 쪽의 풍경 보면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체감의 대상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 닿는다는 얘기는 없죠. 다가온다는 거지 닿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리을의 맥락은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설령 리을의 문맥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앞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이건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번 한번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비유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인간의 과도한 면역 반응, 그죠?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폭풍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이제 집에 좀도둑이 들어왔을 때 상황으로, 그죠?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기억의 좀도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체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치명적으로 되기 이전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몽둥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니은이 과민 반응한 면역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강도라는 거, 그죠?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상태를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대가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이기는 대가로 치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기면서 치르는 대가는 바이러스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상황 대 상황으로 빗대서 일종의 유추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으로 접근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이 문제는 되게 허망하게 풀리죠. 한번 보세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면 인간이 결정한다, 선택한다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바로 선택, 리을이 될 겁니다. 그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유형 8, 빈칸 추론하는 거예요. 그죠? 빈칸 추론하는 거고요. 당연히
앞뒤의 내용들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역 추론이나 귀납 추론의 방식 활용했던 거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전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례들이 앞뒤로 나와 있을 때는 그 사례를 종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는 독해 비법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이번에 그죠? 글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같은 것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다음 문제가 이제 글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파악하는 건데 이 문제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논제 자체 빈칸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을 우리가 미리 학습하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제 자체에 빈칸을 치고 물어봤을 때는요. 이 서론 부분에 전반적인 주제 방향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 이게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논제 자체가요. 그죠? 이 각각의 주제와 관련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라는 것은 전통을 찾는 것과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 두 번째 논제는 뭐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전통의 계승과 관련되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전통의 계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2번밖에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서론이나 논설문의 서론이나 설명문의 처음 부분을 주고요. 논제나 화제 빈칸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서론이나 처음 부분에 화제나 논제 부분에 빈칸을 준다는 것은 그 글 부분에 전반적인 주제 방향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찾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논제와 화제가 주제 방향 아니면 주제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기억에 들어갈 주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앞에 사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말에 따라서 뭡니까? 지역에 따라 뭐예요?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례들의 핵심이고요. 이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선택지 4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 얘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보면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거 어와 으, 그 다음에 오와 그리고 자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경우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뭡니까? 지읒과 디귿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지금 각각 그죠? 두 쌍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자음보다 모음을 더 변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뭐 속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살짝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얘도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의 전체 관점을 봐야 되죠. 특히 이 문단에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한글 소설은 아예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소설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3문단에서 어불 성설이고요. 정확하게는 3문단의 넷째 줄 보면 그죠? 한국어로 창작한다.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요. 일단 창작이든 번역이든 한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개념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읽어보면 1번에 그죠?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고 한글 문학이 아니라 한국어 문학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제시문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1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죠? 네, 단원종합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볼게요. 그죠? 단원종합 문제 1번 한번 보시면요. 일단 우리 왜 두 사례를 통해 주장하려고 하는 바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 각각의 사례들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요거 한번 보시면 답은 여러분들 찾으셨을 거고요. 그죠? 다만 이제 선택지 3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한다, 확장한다는 건데 우리 왜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영역에까지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연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여론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실제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가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선택지 2번과 3번 둘 다 가의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답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뭐 1번은 쉽게 걸러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죠? 문제 4번 한번 가볍게 볼 건데요. 문제 4번. 일단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해가지고요. 요게 바로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나 정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쭉, 그죠?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1문단이 밑에서 넷째 줄에 이러한 입장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적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비판적인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태도라고 했을 때 이 태도가 바로 비판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요 고리만 잘 잡으시면요. 선택지 1번에 보세요. 1문단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태도, 비판적인 태도는 순전히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적 태도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죠? 여기서 관점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이를테면 한번 가볍게 보시면요. 사람으로서 다른 생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로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해가지고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다르게 파악된다라는 거. 그죠? 상대적인 관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균등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똑같이 파악되는 거. 그러니까 기준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파악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똑같이 파악되는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이 되고 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 나뉘고 나뉜다 해가지고요. 기준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다르게 파악된다거나 한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선택지 2번 같은 거 보면요. 하늘이 명암 바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기준으로는 뭡니까? 사람과 물이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생명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죽음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해가지고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파악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저것 때문에 해가지고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다른 것에 기대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기준 잘 잡았어야 되는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에 216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8번, 9번 가볍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맡겼었고요. 자, 그 다음에 217쪽에 한번 보시면 10번 문제 가볍게 한번 볼 건데요. 그죠? 자, 인간의 행동 양식과 가장 거리가 먼 거에서 그냥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한다는 거고, 여기서 뭐 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거 봐야 되죠. 선택지 2번에서 살짝 헷갈리는 분들 계셨던 게 검색 우선순위라는 거,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검색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 많이 검색한 순서에 따라서, 그죠? 검색한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검색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넷 뉴스를 본다는 거도요. 남들이 많이 본 거 따라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요. 이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 양식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선택지 3번에 발품을 판단하는 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기준 정확하게 잡으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습하는 기태 26강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